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우리가 1단계 과정이 있었죠? 자, 1단계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죠? 2단계. 자, 그 다음에 3단계. 자, 1단계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다. 자, 가장 기초적인 기본 이론. 자, 요거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출 했었죠?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 자, 그 다음에 단계가 동형인데요. 자, 동형을 가기 전에, 자,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실제로는 여기다가 한 단계 더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핵심 요약이다. 그래서, 자, 핵심 요약.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기본 이론 과정하고 핵심 요약이 다른 거냐? 같은데, 대신, 자, 기본 이론이 만약에 100시간이라면, 그죠? 자, 핵심 요약은 한 50시간? 네, 한 2분의 1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100이면, 요게 한 50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2배속으로 간다. 2배속. 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죠? 한번 전체를 싹 리뷰해보고, 자, 이제 동형을 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을 이제 한 다음에 전체를 싹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동형을 또 하다 보면, 그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맞는 거, 틀린 거. 그러면 또 틀린 거를 또 찾아야죠. 틀린 것을 왜 틀렸냐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왜 틀렸는지 확인해서, 그죠? 자, 요렇게 가시든, 자, 아니면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시든,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제 동형하기 전에 한 단계 좀 쉬었다가, 잠깐 쉬는 리뷰 과정으로 핵심 요약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이론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늘어지진 않는다.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갈 거예요. 타이트하게.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은, 그죠? 자, 이제 9번에, 자, 4시간씩 해서, 자, 9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6시간이네. 자, 36시간 이내에 끝을 낼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서를 가져가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노트 가지고 하셔도 된다. 그죠? 노트가 정해된 사람은 노트 가져가시면 되고, 자, 처음 하신 분들은 뭐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을 좀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파1 가볼까요? 알파1. 자, 알파1에, 자, 여기 보통 1번 문제는 많이 나온다. 그죠? 알파1. 자, 알파1의 경찰 개념의 변천이다. 그죠? 경찰 개념의 변천. 자, 경찰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나.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독일로 이제 중심을 했었죠. 자, 지금 이제 프랑스까지 더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자, 처음에는 뭐였어요? 도시국가에 대한 일체의 정치다. 고대는. 자, 특히 뭐를 의미했다? 자, 헌법을 의미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가죠. 중세. 자, 중세는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자, 교회 행정이 제외된다. 그죠? 교회 행정 제외. 자,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정치다. 그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시기가 중세입니다. 중세. 자, 분리되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 흐름을 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4세기, 15세기로 치면, 자, 프랑스에서는 뭐였어요?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하다가, 그죠? 자, 그러다 15세기로 가면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14세기 말에 요 개념이, 자, 독일로 계승이 됩니다. 자, 독일이 요 개념을 계승을 해요. 자, 독일. 그러면 독일은 15세기에 국가 목적을 의미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변하겠죠.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이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갔다라는 거예요. 독일. 그죠? 독일. 14세기에 자, 프랑스의 개념이 15세기에 독일에 계승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1530년에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정치를 의미하게 된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로 경찰 국가 시대가 도래하죠. 경찰 국가. 자, 그러면 경찰 국가는 뭐였어요? 자, 이제 여기는 4개가 빠져나간다. 그죠? 외교, 군사, 재정, 사법작용이 경찰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자, 우리가 사법작용이 제외된 것이 뭐였었어요? 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사법과 경찰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의 개념이었다. 그죠? 그러면 경찰국가 시대는 일반 행정, 다른 행정과, 그죠? 행정과 경찰이 나눠져 있었다, 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적극도 있었고 소극도 있었다. 적극적인 위험 방지와 소극적인 방지가 더해져 있었는데, 그러면 적극은 위험이 없음에도 경찰권을 발동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이었다. 그죠? 그러다가 법치국가가 도래하죠. 법치국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쪼개집니다. 적극적인 위험 방지가 제외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인 위험 방지가 제외된 것이, 독일은 뭐였어요?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 특법, 1882년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프랑스에서는 1795년 재해와 형벌법전을 통해서 적극적인 위험 방지가 제외되고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함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또 쪼개진다. 그죠? 그래서 협의회 행정경찰, 그죠? 협의회 행정경찰. 협의회 행정경찰 적용이 제외되고, 뭐만 남았어요? 보안경찰만 남게 된다. 보안경찰.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작업을 단행하게 되죠. 경찰이 하던 것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보안경찰은 비경찰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안경찰의 종류가 뭐였었어요? 생활안전, 교통, 그 다음에 풍속, 하나 더해줘라. 경비경찰. 경비까지 더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안경찰, 종류들, 생활안전, 교통, 풍속. 그러면 비경찰화 나오면 보안경찰 포함 여부를 꼭 따져야 된다. 그러면 대륙법계는 피자 한 판에서, 그죠? 반토막이 나오고, 또 반토막이 나오고, 또 반토막이 나오고, 또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경찰권이 어떻게 되어 왔다? 축소되어 왔던 역사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권 축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530년, 그죠? 1530년 제국경찰법. 1794년 브로이센 일반란 특법. 1795년 재해와 형벌법전. 그 다음에 1882년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그 다음에 1884년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그 다음에 1931년에 브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 있다죠. 순서. 그 다음에 내용이 있었죠. 내용은 뭐였어요?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 제외, 일반란 특법은 절박. 재해와 형벌법전은 16조의 안전, 18조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최초의 구분,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더하기. 더하기가 됐죠.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위생이라는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1930년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여기는 재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관계를 보시라. 그죠?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 베를린 경찰청장의 복귀 명령이 이제 무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이냐?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 빼고 전체였잖아요. 이것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되었던 일반란 특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가 법으로 만들어지죠. 그때 만들어진 게 뭐다?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도 검토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있었다죠.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자, 관련 판례를 보면은 프로이츠 베르크 판결, 블랑코 판결, 에소페더 판결, 자, 미란다 판결, 맵 판결, 그 다음에 티토 판결이 있었죠. 자, 프로이츠 베르크 판결은 뭐였어요? 자, 온리 소극.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동해야 된다. 자, 블랑코는 뭐더라? 국가 배상. 자, 국가 배상. 블랑코는 소년, 담배 공장. 그 다음에 에소페도는 뭐였어요? 변호인 접경교통권. 자, 변호인 접경교통권. 자, 매 판결은 뭐였어요? 매 판결은 위수증. 자, 접견교통권. 자, 접견. 자, 이거는 위수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 자, 미란다 판결은 잘 아실 거고, 띠토 판결은 뭐? 경찰 개입 청구권. 자, 경찰 개입 청구권. 자, 경찰 개입 청구권. 자,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리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영미법계 경찰, 대륙법계 경찰. 비교를 하셔야죠. 자, 이게 알파 3입니다. 알파 3. 자, 알파 3은 영미법계, 대륙법계 비교죠. 영미법계. 자, 대륙법계. 자, 그러면 영미법계는 뭐였어요? 경찰권 확대 역사다. 자, 대륙법계는 경찰권 축소의 역사다. 그죠? 그러면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뭐였어요? 경찰과 시민. 경찰과 시민은 수평적이다. 그랬죠? 수평적. 자, 대륙법계는 지배자라고 그랬죠? 수직적 관계다. 그렇죠? 수직적 관계. 경찰권이 어디서 비롯됐다? 영미법계는 자치권에서 비롯됐고요. 자, 대륙법계는 국왕의 통치권에서 비롯됐다. 그렇죠? 통치권. 자, 영미법계는 경찰이 무슨 일을 하나죠? 기능과 역할. 자,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됐고요. 자, 대륙법계는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자, 경찰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기출을 읊어드렸잖아. 그죠? 자, 대륙법계는 국왕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 형성돼 반하여 영미법계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로서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자,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다. 문장이 찌릿하잖아. 이게 12년도 기출. 자, 그래서 딱딱딱딱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기능과 역할이니까 경찰 활동이 무엇이냐라는 거고, 자, 대륙법계는 기능과 역할이 똑같아요. 경찰이 무엇이냐? 요즘에는 요거보다는 요걸 많이 내더라고. 경찰 활동이 무엇인가? 그죠? 경찰 활동이 뭐냐? 자, 경찰 활동이 뭐냐? 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 자, 여기는 뭐예요? 경찰이 무엇인가? 그죠? 경찰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행정경찰, 사법경찰이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영미법계는 구분하지 않는다. 대륙법계는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죠? 구분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비교하는 유형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4에 보시면, 자, 뭐 있어요? 마찬가지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다. 그러면 요 둘의 관계가 뭐였어요? 요렇게 된다 그랬지? 요렇게. 그러면 형식이 모두 실질도 아니고 실질이 모두 형식도 아니다.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겠죠. 자, 1번은 뭐예요? 형식에 들어가는데 실질이 안 들어가는 거. 2번은 교집합이니까 공통적인 거. 3번은 실질에만 들어가고 형식이 안 들어가는 거. 4번은 형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는 조직과 제도에서 보는 거다. 조직과 제도 중심의 개념이고, 자, 실제는 뭐였어요?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본 개념이다. 작용과 성질. 자, 그러면 형식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누가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실질은 뭘 하는지, 누가 하는지가 아니라 뭘 하는지. 그러면 형식적 의미는 법상의 개념이다 그랬죠? 법상의 개념. 법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증법에, 그렇죠? 실증법상. 자, 실증법상에
자, 경찰의 직무라고 규정된 모든 것들이 옳이 형식이다. 법상으로 경찰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모두 다 형식이다. 그러면 실질은 뭐다? 실질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이다 그랬죠?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 자,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 그럼 어떤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독일 행정 법학자들이 정립한 거다. 그죠? 그럼 학자들은 뭘 해요? 목적을 따지고, 그죠? 목적을 따지고, 그 다음에 수단을 따지고, 권한의 기초를 따져서, 권한의 기초를 따져서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의 실제적 의미의 경찰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푸는 요령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정할 거다. 자, 문제가 문장으로 쭉 뿌려지는 맛이 나온다면 1번은 어떻게 돼? 1번에 들어가는 예. 그러면 형식에 들어가고 실질은 아니다. 그러면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죠. 자, 뭐뭐는 형식, 뭐뭐는 실질. 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하나를 주고 그럼 얘가 형식이냐, 얘가 실질에 들어가느냐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잘라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은 따질 때는 세 가지를 따져. 자, 목적, 자, 수단, 권한의 기초 세 가지를 따져서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정보경찰은 형식입니까? 예, 우리가 하는 거니까 형식에 들어간다죠. 그러면 정보경찰은 실질인가요? 형과 실은 별개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다. 형식이라 다 실질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정보경찰의 목적이 뭐야? 국가 목적 작용이야. 목적이 맞아. 그럼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실질은 아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은 형식에 들어가고 실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라. 아시겠죠? 외우지 말고 지금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그러면 자, 사법경찰은 형식이고 실질이다.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맞느냐 틀리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쪼개라. 아시겠죠? 형과 실은 별개니까. 그러면 사법경찰이 형식이냐 사법경찰이 실질이냐 따지는 거죠. 그러면 사법경찰은 범인을 체포, 진압, 수사하는 경찰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은 실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목적을 따지고 수단을 따지고 권한의 기초를 따진다. 사법경찰은 뭘 목적으로 하죠? 국가 형벌권에 기초한 거다. 국가 목적이다. 국가 목적입니다. 과거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맞지 않아요. 볼 거 없이 자, 이 부분이 틀렸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공치대로 따박따박 가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형과 실 최근 들어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자, 그다음에 알파 5의 경찰의 분류와 특징. 알파 5 경찰의 분류다. 그죠? 경찰의 분류와 특징. 자, 그러면 요거는 개념의 틀이 있었죠. 자, 이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뭐와 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거의 특징이 뭔지, 그죠? 특징이 뭔지. 자, 요거의 특징이 맞게 연결된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세 번의 판단이 필요해. 그러면 요것이 기준이 맞느냐 따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내용이 맞느냐 따지고, 네모가 내용이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이 맞다. 그럼 2번 맞다. 3번가 맞다. 그럼 맞게 되는 거고, 1번 틀렸다. 2번, 3번 볼 필요 없어. 그지? 생각하는 거야. 자, 1번이 틀렸다.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1번 맞다. 2번 가. 2번 틀렸다. 3번 볼 필요 없어. 1번 맞다. 2번 맞다. 그때서야 3번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차례차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자, 경찰의 훈련 기준은 외워야 된다. 이건 암기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 아시겠죠? 약간의 이해. 자, 그러면 자, 기준과 내용을 봅시다. 자, 목적에 따라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 상권 분립 어떻게 나눠져요? 행정경찰, 사법경찰. 그 다음에 업무의 독자성. 그죠? 업무의 독자성. 자,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보안경찰과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 그 다음에 시점. 활동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죠? 예방과 진압. 그죠? 예방과 진압. 그 다음에 위해 정도와 담당 기관. 자, 위해 정도와 담당 기관에 따라서 자, 이것 나눠져요. 병시경찰과 비상경찰. 그 다음에 질과 내용. 자, 질질봉이다. 질과 내용에 따라 어떻게 나눠집니까? 질서와 봉사로 나눠지죠. 질서와 봉사. 질문. 질서는 어느 법계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대륙법계에서 나온 거고, 봉사는 어디서 나온 거다? 영미법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출에 이런 게 나온 거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봉사와 질서를 우리 조직의 이름의 모토로 하여. 자,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봉사, 땡, 질서, 딩동댕. 질서는 대륙법계고 봉사는 영미법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과 책임 소재. 권한과 책임 소재를 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되죠?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죠?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에 보호법익에 따라. 자,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었어요? 보통경찰, 고등경찰이 있었죠? 보통경찰, 고등경찰. 자, 그리고 이제 내용 봐야 된다. 그죠? 내용. 자, 읊어갑시다. 행정경찰은 뭐였어요? 행정경찰은 예방하는 거야. 그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러면 예방이니까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이고 경찰행정법규에 적용을 받고요. 주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은 뭐예요? 범죄를 진압하고 체포하고 수사하는 경찰이죠. 이거는 형식에만 들어가는 거야. 과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수본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 경찰서는. 자, 업무의 독자성, 독립된 질서의 보안경찰과 다른 행정과 관련된 협의의 행정경찰이 있더라죠. 보안경 종류가 아까 나왔던 생교풍, 경비경찰 이런 것들이 보안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이런 것들이 다른 행정과 관련 것으로 협의의 행정경찰. 발동 시점은 예방과 진압이 있다죠. 자, 예방. 뭔가 발생하기 전에 일하는 게 예방이고 발생한 이후에는 게 진압이다. 보호조치는 예방이다, 진압이다? 바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물론 교재에는 보호조치가 예방의 이유로 들어가 있지만 보호조치라고 해서 무조건 예방 아니다. 항상 기준을 판단해야 돼요. 위험 발생에 우려가 있어. 그러면 예방이야. 위험을 일으켰어. 자, 위험을 일으킨 자를 보호조치하는 거는 진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자체를 숨기는 방법도 있었다. 제가 문제 써드린 거 기억나요? 경찰을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 예방경찰은 사전에 어쩌고 저쩌고, 경찰을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 예방은 이렇게 갔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준이 주어지면 바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거쳐서 가라. 자, 보세요. 경찰을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 여기서 질질봉이 나와줘야 돼요. 질서와 봉사가 나와줘야 되고, 이게 나온 상태에서 예방은 땡 이렇게 풀어야 된다. 질과 내용에 분류할 때의 예방은 이렇게 갔을 때 징검다리를 놓고 가는 게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자, 2m를 뛸 건데, 여러분의 실력은 1.5m밖에 못 뛰어. 1.5m.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실력이 1.5m밖에 안 되는데, 1.5m짜리 실력 가진 사람이 2m를 뛸 수 있나요? 못 뜁니다. 함정에 빠져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1.5m밖에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편하게 1m 간격으로 뛰면 되지 않겠어? 여기서 1m 간격으로
그러면 사박사박 뛰어가면 톡톡톡 뛰어가면서 건널 수 있잖아요. 굳이 물 위에서 2m를 뛸 필요 없다니까. 뛰기가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질관형에 따라 분류할 때에 예방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질관형에 따른 분류가 뭐냐? 질서와 봉사다. 그럼 예방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루는 순서나 로직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자, 질관내용. 그다음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것도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은 알파 5의 자, 마지막 테마에 있는데요.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그러면 국가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치경찰은 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겁니다. 자, 민주성이 있었고요. 효율성이 있어요. 민주성, 효율성. 자, 요게 이렇게 돼 있다죠. 국가경찰은 효율성이 좋아. 근데 민주성은 낮아. 근데 자치경찰은 반대라고 그랬죠. 민주성이 좋은데 효율성은 낮다. 그래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있을 건데 있는 방법도 있었죠. 자,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를 먼저 읽어봤다면 반대로 이해하면 자치경찰의 단점이 될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치경 장점을 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해하면 국가경찰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국가경찰은 조정이 잘 된다. 그죠? 조정 잘 돼. 왜? 한 식구니까. 그죠? 근데 자치경찰은 별개란 말이야. 그래서 조정과 협력이 안 돼요. 그죠? 안 된다. 자치경찰은 이제 자치단체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죠. 지역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데, 자, 국가경찰은 획일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질문. 개혁이 쉬운 거는 국가경찰이야, 자치경찰이야? 자, 개혁이 용이하다. 자치경찰의 장점입니다. 쉽다라는 거야, 개혁이 쉽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그죠?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자치경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다. 문제가 자치경찰의 장점 아닌 거. 자, 인 거. 그러면 요것만을 물었으니까 틀렸고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의 특성 인간인 거. 이 전체가 뭐요? 이 전체가 특성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치경찰의 특성으로 물으면 이 전체가 맞는 거고 요거 아닌 것들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성을 물으면 이분법이야. 아시겠죠? 두 개로 푸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누는 거죠? 성별로 나누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나눴을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죠? 자, 그러면 남자, 여자로 딱 이분법으로 하면은 남자, 여자 크게 푸는 거고 자, 남자 중에서 잘생긴 사람, 남자 중에서 못생긴 사람, 여자 중에서 잘생긴 애, 여자 중에서 못생긴 애. 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푸는 거야. 장단점으로 부르면 섬세하게 풀고 특성으로 부르면 크게 풀어. 아시겠죠? 크게.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 기억나요? 자, 마지막 나왔던 문제가 요거였죠. 그죠? 문장이 좀 길었는데. 자, 자치경찰. 자,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뭐뭐고. 자, 뭐뭐다. 자, 그 다음에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은 뭐뭐기 때문에, 뭐뭐기 때문에. 자, 뭐뭐하고 뭐뭐하다. 이 문장이 출제가 됐었죠. 이 문장 기억나요? 문제. 자, 국가경찰은 관할이 좁다. 자, 관할이 좁기 때문에 조정이 잘 되고 통계가 정확하다. 국가경찰은 관할이 넓기 때문에
기관 간의 조정이 안 되고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잖아. 이 문제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중에 오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관할과 조정은 아무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 이렇게 나온다?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니까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개연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원래는 때문에 안 봐도 돼. 자, 자치경찰은 관할이 좁으냐? 자치경찰은 조정이 잘 되느냐? 자치경찰은 통계가 정확하냐? 따지는 거고, 국가경찰은 관할이 넓으냐? 그죠? 국가경찰은 조정이 잘 되느냐? 그죠? 국가경찰은 통계가 정확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총 6번을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1번 맞다, 2번가 틀렸다. 그럼 3번 볼 필요 없는 거야. 자, 관할 좁아요. 맞습니다. 관할 좁은 거 맞고, 자치경찰은 별개의 조직이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기준이 다 달라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경찰은 관할이 넓어요. 맞습니다. 국가경찰은 하나의 식구니까 조정이 잘 되죠. 잘 되는데 안 된대. 국가경찰은 통계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맞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틀리게 만든 방식이에요.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면 읽기도 편하고 판단하기도 편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야 돼요. 대충 계속 읽으면서 판단할 게 아니고 문장을 구분해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자, 임무와 수단, 국가경찰, 자치경찰, 사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정보조직법이 있었고 국자경찰법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정보조직법에는 딱 한 지문 있어요. 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죠?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을 둔다. 끝. 그러면 경찰청의 설치의 근거와 직무 범위는 학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있다고 봐도 기본 조직은 정보조직법은 없다. 그러면 기본 조직은 어디에 있다? 경찰법에 있다. 국자경찰법. 그래서 행정조직의 기본법이 정보조직법이고 경찰 조직의 기본법은 뭐다? 국자경찰법이고 경찰 작용의 기본법은 뭐다? 경집법이다. 아시겠죠? 경집법. 그러면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되겠다죠? 자, 잘 보시면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뭔가의 개념을 비교하는 게 많아요. 비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국가경찰사무. 자, 국가경찰사무. 자, 자치경찰사무다. 그죠? 자치경찰사무. 자, 원래 경찰사무라고 하는 거는 국가사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경찰이 다 했었는데, 그죠? 국가사무로. 국가가 다 했었는데, 자, 떼준 거죠. 그죠? 떼준 거야.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은 너희가 알아서 정해라. 우리가 할 거는 좀 떼줄게.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경비, 본작경비 이런 건데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보안경찰, 우리 경찰의 본질이니까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정해서 해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돼? 수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사는 목적이 국가, 형벌권에 기초한 겁니다. 그죠? 국가 목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는 국가 사무여야 돼. 자치단체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수사라고 치면 이 수사를 우리가 다 할 건데 떼주는 거지. 요만큼은 네가 해라 이거야. 그러면 자, 이거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우리는 준 거예요. 그러면 수사는 뭐로 정하겠어? 떼가는 사람이 정해. 그죠? 떼주는 사람이 정해. 자, 내가 닭을 한번 샀잖아. 자, 네가 그러더구만. 선생님, 닭다리 2개 하고요. 봉하고요. 날개만 줘요. 나머지는 선생님 다 드시고. 내 건데. 그지? 그럼 떼주는 사람이 해야지. 야, 다리 하나, 퍽퍽살 내고 먹고, 봉 하나, 이제 나머지 이제 목뼈 있잖아. 너 먹고. 떼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 떼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수사라고 하는 국가사무야. 그러면 수사사무는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죠. 대통령령.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문제 요거라 그랬죠? 수사사무를 시도조례로 정한다. 땡.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수사라고 하는 게 가만 보면은 요거죠. 생활안전에 관한 거야. 생활안전. 자, 생활안전. 자, 생활안전. 생활안전. 우리 생활안전 경찰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학교폭력,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 다음에 경범죄, 기초시설 위반, 실종아동, 그죠? 가출인,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자, 경범죄 처벌법, 이런 것들이 여기 생활안전에 대한. 그 다음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 교통이죠? 교통. 그죠? 생활안전, 교통입니다. 근데 문제가 성이라는 게 하나 들어야겠다. 성범죄죠. 자, 이 성인데 문제는 이 성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단어가 유치될 수 있어요. 이 성범죄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자, 이 성범죄가 공연음란. 자, 공연음란. 자,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자, 성적 목적. 자, 성적 목적을 위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 여자 화장실이라든가 발안실, 수유실 있는데, 자, 요즘에 요거 뭐, 이제, 하여튼 이상한 돈 많대. 그러면 요게 뭐냐? 공연음란하고 다중이용 침입행위가 뭐냐? 이걸 가만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은 풍속이에요, 풍속. 성풍속.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성범죄 중에서도 풍속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생활안전이나 교통, 풍속과 관련된 수사 업무들이 자, 자치경찰 3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나왔다, 그죠? 지난번에 나왔죠? 요게 나왔네. 공연음란. 자, 다중용소 침입행위 요건데, 자, 공공밀정의 추행이었나? 아마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로 봅니다. 그럼 아직 안 나온 게 요거야. 요거 이렇게 나올 게 아직 안 나온 문제야.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의 임무다. 경찰의 임무. 자, 우리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경찰의 임무가 규정된 게 경찰법 제3조, 경지법 제2조가 있다죠. 경지법 제2조.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1호에 뭐, 2호에 뭐, 2호에 2에 뭐, 3호에 뭐, 4호에 뭐, 5호에 뭐, 6호에 뭐, 7호에 뭐, 이 7호가 뭐라고 그랬어? 일반 조항의 근거 조항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짝을 지어야 됩니다.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4호에 뭐가 있고 5호에 뭐가 있고 그죠? 자, 뭐 넣어도 랩해도 되겠지? 안 되나?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예우 4, 5에 넘어갑시다. 예. 자, 랩은 뭐 말만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자, 하여튼 건들거리고 말도 빨리 하면 되지 않을까? 자, 1호가 뭐더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2호가 범죄 예방, 진압, 수사. 여기에 수사가 들어와 있다. 우리의 직무 범위에 수사가 규정된 것은 무슨 법의 영향을 받았다?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거다죠.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수사가 우리의 직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륙법계 아니고 영미법계. 자, 2호가 뭐더라? 범죄 피해자 보호. 3호가 뭐더라? 경비, 주유인사 경호, 대간첩, 대리사건 수행. 아직 못 외웠구나. 지금 책을 보고는 이유가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죠? 자, 이거 쭉 보면서 리뷰하시는 거예요. 자, 노트 보지 말고 한번 해봐. 가능하면. 노트 보지 말고 제가 읊어내는 걸 계속 되새김질해. 되새김질 하다가 속도를 못 맞추겠다. 그때는 책을 찾아서 테마를 찾아 체크를 해놔. 저랑 속도를 못 맞춘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학습이 덜 됐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거고, 속도가 안 난다? 막힌다?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꼭 체크를 해놔야 돼. 그 부분은 다시 재학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읊어가는 거는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뭔가 부족한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자, 다시 가볼까요? 자, 3호가 경비, 주행사, 경호, 대간첩, 대리전 수행. 4호가 공공의 안녕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종합, 땡, 분석 없어요. 수집, 작성, 배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에는 뭐가 있더라? 교통에 대한 승리, 교통위해의 방지다. 위해의 방지. 위해의 방지다. 위해의 방지. 조심을 해야죠. 왜? 위험 발생 방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위험 발생 방지는 경지법 제5조에 있는 가장 포괄적인 즉시강제입니다. 자, 6호가 뭐더라? 외국 정보, 국제와 국제협력 있었다죠. 자, 그 다음에 7호가 뭐더라?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직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경찰의 직무로 법에 있잖아. 경직법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식적 의미의 자, 경찰입니다. 경찰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경직법 제2조 짝을 지어서 정확하게 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4호에 뭐가 있고 5호에 뭐가 있고 6호에 뭐가 있고 7호에 뭐가 있고 자,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근거 조항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짝짓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그랬잖아. 애정천 짝. 애정천 짝. 자, 오래된 이제 DNA 프로인데 수요일 날 했어요. 수요일 날 SBS 11시 15분에 했는데 자, 그때는 이제 영숙이 뭐 현숙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1호, 2호, 3호, 4호 번호 붙여 달고 다녔거든. 남자 1호, 여자 1호 뭐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름 쓰대. 영철이, 영수 뭐 옥순이가 제일 이쁘다 그랬잖아. 옥순이. 역대급으로 다 15기까지 나왔는데 옥순이가 제일 이뻐. 예. 옥순이가 전성치대야. 예. 순자는 약간 똘끼가 있더라고.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경찰의 임무. 자, 경찰의 임무. 자, 그러면 우리가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있다죠. 기본적 임무. 자, 경찰의 기본적 임무다죠. 기본적 임무. 자, 경찰의 기본적 임무. 그러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뭐예요? 위험 방지다죠. 위험 방지. 위험 방지. 자, 그 다음에 범죄 수사. 범죄 수사. 자, 범죄 수사. 서비스가 있었죠. 서비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자, 위험 방지, 범죄 수사, 서비스. 그러면 궁극적인 임무가 뭐였더라? 궁극적 임무. 자, 궁극적이란 말은 최종적 임무다. 최종적 임무. 최종적 임무. 자, 최종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과 그죠? 위험. 자,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 위험 발생 방지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궁극적 임무다.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공공의 안녕.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가 자, 가장 궁극적 임무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게 3개 있다죠. 공공의 안녕이 뭐고 공공의 질서가 뭔지. 그 다음에 위험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요즘에는 이론적인 테마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가 있다죠. 공공의 안녕. 자, 공공의 안녕이 있었죠. 자, 공공의 안녕. 자, 공공의 안녕은 퍼블릭이라고 그랬죠. 퍼블릭. 그러면 공공의 안녕은 뭐다? 집단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개인적 요소도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이중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중적. 자, 이중적. 이중성 기억나지? 그죠? 너는 이중적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여잔데 저기요. 뭐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김태리가 와가지고 저기요. 자, 김태리. 김태리 드라마 나오대 요즘에. 예. 악귀라고 해가지고. 예. 아우, 재미없더라. 예. 자, 킹드랜드인가 이제 시작했거든. 킹드랜드. 예. 자, 김준호? 예. 아우, 이 새끼 너무 잘생겼어. 자, 걔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자, 공공의 안녕 제1요소가 뭐더라? 법질서의 불가침이다. 법질서의 불가침. 자, 법질서의 불가침. 자,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다. 제1요소. 그죠? 자, 법질서의 불가침. 그러면 법질서는 뭐가 있더라? 공법질서가 있었고 사법질서가 있었다. 공법질서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는 법이다. 형법은 공법이다. 그러면 형법질서를 침해하게 되면 뭐가 된다? 범죄가 된다.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고, 사법질서는 민과 민의 관계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사법질서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찰의 개입 없이는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유일한 수단일 때 이걸 뭐라고 그랬어? 보충성이다. 그러면 보충성을 갖췄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잠정적인 조치는 안 되고, 뭐만? 잠정적, 자, 최종적 조치는 안 되고, 자, 최종적 안 되고 잠정적 보호에 국한된다. 경찰이 나서가지고 너 드시고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싸우지 마세요, 물러서세요, 철가방 내려놓고, 그죠? 욕하지 마시고, 그죠? 자, 해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의 존립. 자, 국가의 존립. 자, 국가의 존립.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그죠? 국가기관의, 자, 기능성의 불가침. 자, 기능성의 불가침. 자, 실제로 이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거는 군대가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우리도 국가의 존립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적 법익이다. 그죠? 개인적 법익. 개인적 법익이 뭐더라? 개인적 법익. 사생활, 사주소 이런 겁니다. 사생활, 사주소는 자유영역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유영역인 사생활, 사주소를 할지라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관련된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노팬티 기억나? 노팬티? 노팬티는 자유영역이야. 근데 그거를 노팬티라는 걸 사람들에 알리면 과다 노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놔. 내 집에서 내가 들었는데 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 나왔던 거잖아요. 기억나요? 지난번에 인근소년에 대한 사례 나왔어. 사례로. 이 아저씨가 여러 번 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날도 밤 12시 넘어가지고 음악 크게 저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경찰이 초인종 눌렀더니 경찰이 욕하고 안 나와. 그래서 나오게 하려고 경찰이 전기 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즉시강제다. 아시겠죠? 즉시강제. 지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잠 한번 깨면 잠들기 힘들잖아. 요즘 날도 더워 죽겠는데. 아, 어제 자다 깨다 말았는데. 자, 하여튼. 자, 우리 이제 제 방하고 이제 그 건너집하고 좀 가까워.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개인적 법익이라 할지라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관련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가 있었죠.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입니다. 이 공공의 질서가 뭐요? 풍속입니다. 풍속. 자, 풍속은 풍속인데 전례 풍속이 아니라 현재의 도덕률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풍속을 말해. 아시겠죠? 현재 풍속. 그러면 현재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도덕률이나 이런 가치관들을 자,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데 이 공공의 질서 하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공공의 질서 하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 공공의 질서 하면 뭐 떠올라야 돼? 불문규범의 총체다. 자, 불문규범의 총체. 그죠? 불문규범의 총체다. 불문규범이에요. 불문규범. 자, 불문규범. 머릿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아시겠죠? 자, 너는 아버지랑 담배 필 수 있니? 아빠 담배 하나 줘봐. 이러면서 이제. 자,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랬잖아. 자, 담배 불 붙여줘. 자, 그래서 내 담배 펴. 자, 그래서, 아니, 뭐 어때? 저 담배는 기호인데. 자, 그래서 뭐 술은 이제 알려줬지. 이렇게 어른들하고 먹을 때는 이렇게 마셔라. 알려주는 건데. 뭐 담배는 뭐 그냥 뭐 그렇죠. 근데 동네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 둘이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 몇 차이 나는데 어떻게 맞담배 하고 있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불문규범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이야. 규범이니까 꼭 지켜져야 된다면 활자화 시키겠죠. 그래서 반반이 있었는데 불문 영역이 계속 늘어나니까, 성문 영역이 늘어나니까 불문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죠? 축소되고 있다. 자, 우리가 불문규범과 성문규범 이런 거잖아요. 성문규범. 이게 반반이라고 치면, 이 반반이라고 치면 성문 영역이 많아지니까 불문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축소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랬지? 자, 공공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념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 자,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미니스커트 기억나? 미니스커트? 네, 미니스커트. 그 당시에 도덕연료는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는 용납이 안 됐어요. 어디 여자가 허벅지를 들어가라. 알베들이. 자, 지금 같으면 이 꼰대라고 하지. 그죠? 자, 여성들 심하기를 짧을수록 괜찮지. 이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도덕연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이 담배 피는 거를 옛날에 우리 세대가 활동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안 봤어요. 어디 여자가 길거리에 담배 피냐고. 그럼 막말로 남자나 여자나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거 무슨 흠이냐? 여자는 피면 안 되나?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덕률이야, 도덕률. 제가 극단적인 얘기 안 해줬나? 옛날에 술집에 갔다가 선배님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그때 술집에 담배 폈거든. 술 마시면 담배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술상에다가 담배 재떨이도 있고. 그래서 선배님이 술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 병을 던지더라고. 뭐 큰일인 줄 아는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여자 담배 핀다고. 어디 여자가 공공장 담배 피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더 엽기적인 거는 그분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나 같으면 네가 뭔데 해가 싸웠을 텐데. 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다. 지금은 아니죠. 변해버린 거야. 시대에 따라 변화는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자,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자, 그래서 공공의 질서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천천히 이해했던 것들을 쭉 한번 그냥 막 갈겨가면서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리뷰를 쫙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만약에 속도가 안 맞다,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체크를 해도 다시 학습해, 다시 그 부분. 전체를 쫙 한번 리뷰하고 약점을 다시 찾아서 다시 재학습하시고 그래야 동영 갈 때 속도도 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빼고는 다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위험 방지부터 이어가겠습니다.